오늘 우리 시장은 종전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급등주들이 속출을 했죠.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HPSP 어땠어요?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28.25%까지 말 그대로 정말 시원한 급등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혹시나 이 종목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시초가로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테크윙도 어땠어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도 돌파를 하면서 74,000원까지 13.32% 안정적인 상승을 그대로 만들어갔죠. 그리고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바로 후성이죠.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익을 다 챙길 수가 있었던 후성.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해서 24.67%까지 동일하게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성도 오늘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 콘덴서도 마찬가지였죠. 2%대 시작을 해서 18.95%까지 이 거래일 전에도 그리고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추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타이밍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매집이 이미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 이 시장의 수혜를 아직까지나 못 받고 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조금은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리뷰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HPSP였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대응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상승을 그대로 만들어 갔죠. 0%에서 28%까지. 그리고 이 부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혹시나 놓치실까봐 제가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잠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메인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바로 테크윙이었었죠. 테크윙은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3%대 시작을 해서 13.32%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목표가는 뛰어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긴 한데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어제 영상에서 테크윙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짧게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바로 어제 영상이죠. 이 부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판으로 했을 때도 4조 수준은 적정평가 수준인데 금요일 종가 기준 시총 얼마입니까? 2.4조밖에 되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상승률력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소화 과정이 만들어졌었고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전형적인 신고가 대시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30분 봉상으로도 120선 돌파한 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럼 테크윙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는 7만원 구간대에서 72,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관점으로는 75,000원에서 8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고점 74,000원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 당연히 후성이죠. 후성은 제가 언제부터 영상을 남겨드렸어요. 정확히 이 21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지난주에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2%대 시작을 해서 24.67%까지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혹시나 놓치실까봐 놓치시지 말라고 제가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추세를 말씀을 드렸었는지 오히려 이때 영상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영상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때가 언제요? 정확히 돌파 패턴이 만들어졌었을 때가 6월 9일 화요일이었었죠. 이렇게 제가 6월 9일 날 말씀을 드렸을 때가 아직도 이때 후성 장중이었어요. 장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6월 10일에도 계속해서 추세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대응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영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날 바로 첫째 날부터 급등 그리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단기 스윙 종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종목들이 급등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성공을 했을 때 이 패턴, 시장 상황, 수급 상황, 차트는 어땠는지 이 부분을 반복 학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케이스가 만들어졌을 때도 당연히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엔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관점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호성의 월봉입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2차 전지의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바닥을 만들었었던 이 구간이 정확히 최근 바닥 구간이었었고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도 그 전 상승에 대한 가격대에 아직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7,000원 구간대에서 18,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9,000원 라인대에서 19,5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된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까지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추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부분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렸었죠. 화신전공도 오늘 17%까지 급등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그대로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종목이 네이버였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추세 전환 시장도 아니었고 개별 모멘텀 하나가 살짝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적으로 네이버 오늘 어떻게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1% 구간에 시작을 해서 26만 2천원까지 6%가량 상승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 부분이 딱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목표가였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 부분 딱 3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어제 영상이죠. 네이버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25만원 구간대에서 26만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전 고점 라인대가 되겠죠. 28만원 구간대에서 30만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그대로 돌파를 시켜냈습니다. 그리고 사마콘에서도 18% 넘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부분은 어제 영상을 이틀 전 영상 그리고 이때 영상 다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의 상승의 근거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 구간대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30분 봉상 120선에 대한 지지는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실적주라고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미 물량 소화 과정은 다 거쳐놨어요. 그리고 정확히 21선에 대한 추세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놓치시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주 반도체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이런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마트폰 쪽을 가장 크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른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어느 쪽이에요? 바로 피지컬 AI예요. 뉴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주 반도체 어떤 회사입니까? 반도체, 정보통신 관한 제품을 설계 그리고 제조 판매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 2000년 설립 이후에 당시 1위 회사 어디였습니까? 휴대폰 업계에서 노키아였죠. 이런 회사들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를 거래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디램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IoT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 스마트폰, IT 기기의 수요 회복 등으로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주 반도체,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죠. 저전력 메모리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메모리 설계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지컬 AI의 경우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온디바이스 AI 칩이 필수적이에요. 로봇에 HBM 넣는 거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이 부분이에요. 저전력. 지금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쪽에서 가장 해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크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였었죠. 고효율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가 전력 소모를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데에도 큰 전력을 소모를 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둘 다 필요하죠. 그리고 기본 메모리인 LPDDR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1700% 말 그대로 폭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25년도 한 해 영업이익이 35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671억 원이 나왔어요. 한 분기 만에 지난해 영업이익을 거의 2배가량 만들어냈죠. 주력 제품의 공급 부족 사태에 따른 수혜 그리고 IoT 부분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 기준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700% 급증을 했어요. 거기에 영업이익률은 37%에 달하면서 압도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겁니다. 당연히 중요한 건 글로벌 메모리 공급사들의 LPDDR4X 한마디로 풍기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메모리 가격대들이 급증을 하면서 그 수혜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로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동통신 사물 인터넷 비중이 가장 크죠.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했고 나머지는 컨슈머 그리고 자동차, 전장, 적용 분야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이렇고 제품별로 보면 MCP가 33% 그리고 D램이 32%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컨슈머 부분, 이 부분이 피지컬 AI 쪽으로 조금씩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온디바이스 AI 쪽은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적 부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지난해 2025년도였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은 3천억 원, 영업이익이 359억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그 전 해들 대비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1분기, 26년 1분기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1,800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671억 원이에요. 당기순이익은 781억 원이죠. 엄청난 성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안정성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도 안정적인 수준 그리고 유보율은 거의 1700%에 육박하죠. 현재 수준 실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5조 수준 간다고 하더라도 적정평가 수준인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3.6조예요.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상으로도 보셔도 이 물량 소화 과정 지난 이후에 상승 그리고 정확히 5주선 고점 라인 때 지지 라인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정확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까지 기술적으로도 시그널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상승 여력도 있고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제주반도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면 제주반도체 이번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 가능한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제주반도체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1만 5천원 구간대에서 12만원 구간대까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2만 5천원 구간에서 13만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어떤 거예요? 바로 신규 대응 타이밍인데 동일하게 정확히 타이밍이 잡혀져 있습니다. 30분 공사 강력하게 120선 돌파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시켜 놓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21선에 대한 추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물량 소화 과정은 이미 거쳤어요. 그리고 정확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까지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여기에서 신규 대응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구간대를 이탈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 21선에 대한 추세가 반대로 바뀐다. 그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 중요하죠.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거기에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너무 어렵다. 이 부분을 이탈을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건지 이런 판단이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 특히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이 구간에서 전량 수익 청산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할지 그대로 다 들고 갈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할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시장, 섹터,
개별 종목의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영상 하단 댓글창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승 때 이 수익 다 누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롤링 타이밍들이 중요하다고 언제나 강조를 드렸었죠. 그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추세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마이크론이죠. 일전에 고점대 이탈했었던 구간을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를 시키고 정확히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30분 봉상으로도 120선 돌파 후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55,000원 구간대에서 56,000원 라인대, 길게는 전 고점 라인대예요. 58,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심택이에요. 심택도 다시 한번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시키면서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20선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 종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4만원 구간대에서 14만 5천원 라인대, 길게 중기 관점으로는 15만원 구간대에서 16만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코까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졌고 정확히 전 고점 라인대에 대한 하반 경직성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타이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4,000원 구간대에서 25,000원 라인대, 이 전 고점 라인대죠. 그리고 길게는 27,500원 이 구간대까지도 전 고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저평가 종목이에요.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이 20선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과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사막 콘덴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적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고. 실제적으로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멘텀들이 MLCC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먼저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보면 AI 서버가 싹쓸이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걸? MLCC. 이 납기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번 MLCC 호황이 최소 2028년도, 길게는 2030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MLCC가 지금 반도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특히 AI 학습용 추론용 서버에 들어가는 MLCC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MLCC를 필요로 합니다. AI 서버 한 대당 최대 28,000개의 MLCC가 들어가는 거 일반 서버 대비해서도 약 13배가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인 루빈에서도 여기는 전체가 아니죠. 단일 보드당 MLCC 약 12,000개를 사용을 해요. 현재 GB200 플랫폼보다 약 6,500개보다 더 늘어난 거의 2배가량 늘어난 수치죠. 그런데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 MLCC의 수요가 미친 듯이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사막 콘덴서가 AI 핵심 부품의 MLCC 호황으로 인해서 국내 유일한 종합사로 부각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만들어졌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키워드들 유일, 독점, 최초 이런 키워드들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해 콘덴서를 제외한 필름 콘덴서 그리고 세라믹 콘덴서, MLCC 모두 다 생산을 하고 있죠. 여기에 또 최근에는 로봇 부분에 대한 열 관리 내용까지 나오죠. AI 데이터 센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간접수혜도 아니에요. 사막 콘덴서는 직수의 종목이죠. 특히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대 최대 1,500개가 탑재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루빈을 말씀을 드렸을 때 12,000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정도로 AI 서버에는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에서도 최대 1,500개가 탑재가 돼요. 그리고 사막 콘덴서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 적색 세라믹 커패시터 MLCC가 5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특히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의 안정화 그리고 노이즈 제거, 교류와 직류의 분리 기능을 담당을 하죠.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데이터 센터 전기차 로봇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로봇 쪽 열 관리에서는 전기차와는 달리 공랭식 열 관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그리고 커패시터의 역할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커패시터가 중간에서 순간 전력을 공급을 해서 회로 전체에 전류 스파이크를 제어를 하고 시스템의 전기적 발열량 자체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발열의 1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 외에도 엄청난 양의 MLCC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막 컨덴서가 이 로봇 시장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거예요? 이미 구축된 공급망이에요. 2013년도부터 DC링크를 개발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밸류체인에 이미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LCC 매출의 30% 이상이 이미 전기차 전장 제품에 납품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로봇의 배터리팩에는 DC링크 그리고 액추에이터에는 MLCC 납품이 가능한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사막 컨덴서의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주봉상으로 일단 차트를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정확히 5주선을 기준으로 지지 라인을 확보한 이후에 그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정확히 21선 지지를 받은 이후에 이 구간대들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고점 라인대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때도 이 거래일 전에도 영상으로 찍어드렸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30분 봉상 그대로의 움직임이요. 20선 위 안착시키는 지금 패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가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막 컨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5만원 구간대에서 15만 5천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16만원 구간대에서 전고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직 장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마감을 한다면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바로 수급이 들어온 타이밍 거기에서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래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 녹색 선이죠. 30분 봉상 60선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거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시장 상황,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 상황, 개별적인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식의 차트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 모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판단 개별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판단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인 삼성전기가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지는 이 구간대를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구간 이탈을 하면 그런 대응 방법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된다면 그냥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제가 영상에서 찍어드리면서 수익 잘 챙겼던 것처럼 이번 상승에 대한 추세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MLCC 쪽에서 당연히 한캠도 같이 보셔야 돼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5일선 위에서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120선 돌파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MLCC 원료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짧게는 14,5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 구간대, 길게는 16,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아모텍도 당연히 보셔야죠. 이 물량 소화 과정 이후에 전고점 라인대 돌파하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단기적으로 31,000원 구간대에서 32,000원 구간대, 길게는 34,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 수급을 잘 포착을 하셔야겠죠. 이 부분도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바닥권에서 정확히 급등 패턴을 만들어냈었고 이때 시초가라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30분 봉상 이탈했었던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젠슨왕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이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 가장 큰 주목을 실제적으로 받았었던 건 어디였습니까? LG였었죠. 그리고 LG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LG전자도 있었고 로보스타도 있었고 로보티즈도 있었고 LG 이노텍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들은 LG와 직접적으로 지분 관계가 엮여 있는 종목들이었었죠. 그중에서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관련된 1등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로봇 섹터의 대장주로의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그런 종목이었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물량 소화 과정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1선 위에 안착시키는 30분 봉상으로도 120선 위에 20선까지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피지컬 AI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 로봇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이에요. 이 다이내믹셀 관련해서 실제적인 매출과 수익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특히 이 피지컬 AI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올해 발표한 국가 AI 프로젝트 K-문샷에서 핵심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LG전자가 주관을 하면서 KT도 그리고 로보티즈도 참여를 합니다. 그중에서 로보티즈는 로봇 하드웨어 그리고 행동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민간 쪽에서도 그리고 정책 쪽에서도 어느 한 부분을 차지를 할 정도로 기술력은 이미 인정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넘버로 찍히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로보티즈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36만원 구간대에서 37만원 라인대, 길게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40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지고 있죠. 30분 봉상 지금 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럼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 구간 이탈하면 여기에서 볼 필요가 없어요. 2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타이밍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중요한 겁니다. 동일하게 이 구간에 대한 이탈 그리고 지지에 대한 판단은 시장, 섹터, 수급 방금 보여드렸던 이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런 판단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하단 댓글창에 있는 고정 댓글이요.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통방 들어오시면 로보티즈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방금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LG 이노텍이 있었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기판 관련된 부분도 연결이 되지만 당연히 이 부분 MLCC 쪽도 연결이 되고 AI 관련된 대부분이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광학 쪽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피지컬 AI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상승 이후에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가면서 오늘 고점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30분 봉상으로도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짧게는 135만원 구간대에서 140만원 구간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이 150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구간 이탈하면 그땐 볼 필요가 없어요. 지지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포착이 된다. 계속해서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화신전공이에요. 최근에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17%까지 급등이 만들어졌죠. 정확히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30분 봉상 20선 위에 그대로 안착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 라인대죠. 5,700원 구간대에서 5,800원 구간대까지 길게는 6,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 그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점 라인대 그대로 형성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 준 이후에 종가는 30분 봉상 20선 위에 그대로 안착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4,600원 구간대에서 4,700원 라인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 5,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세 가지 종목 그리고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오늘도 수익을 봤었던 후성이죠. 최근에 이 부분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대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순간 이탈할 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짧게는 23,000원 구간대에서 24,000원 구간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제가 이 목표가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구간이죠. 20선에 대한 지지, 이 구간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간 이탈하는 순간에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자리가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된다. 추가적으로 신규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때부터 소통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연속적인 쌍끌이와 함께 급등이 만들어진 한온 시스템이죠. 정확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지면서 고점 라인 때 돌파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30분 봉상 이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는 타이밍 여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짧게는 5,900원 구간대에서 6,000원 라인대, 길게는 7,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타이밍 잡히면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버린 AI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같이 결국에 나와야 되는 이슈는 어떤 거예요? 보안 쪽이죠. 그 중에서 양자 관련된 이슈도 연결이 되어 있는 X게이트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이 있었고 이 상승이 그대로 원래 자리까지 되돌아왔어요.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이죠. 직전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매물대 구간이죠. 21선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한번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이슈 생성과 함께 돌파 패턴이 만들어질 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SL도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시키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죠. 외국인의 꾸준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래 대금과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이 구간을 돌파시키고 지지를 받고 본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는 타이밍이 조만간에 만들어질 거예요. 정확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라인에서 8만원 구간대, 중기 관점으로는 9만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저평가 종목이에요.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히면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세 가지 종목, 섹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은 어차피 지금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타이밍이 잡히면 제가 별도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은 어차피 이미 말씀드리고 급등이 만들어진 케이스들이에요. 한마디로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종목만, 메인 종목만 집중하셔도 충분해요. 어차피 메인 종목에서 급등, 상한가 다 나오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인 종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초가 대응하는 종목이 아니죠.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겁니다. 이런 타이밍이 안 맞춰지고 그리고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종목들, 시초가 종목들이 필요하다면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급등주 이 세 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 종목들도 다 이미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 종목들이 자리가 잡혔을 때 이렇게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9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종목만 잘 집중해서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 아시겠죠? 오히려 이 타이밍을 잡는 부분들이 더 어려운 겁니다.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어차피 소통방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대로만 대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아래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 댓글이 있죠. 여기에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착순 입장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대응만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안 들어오셔도 충분해요. 이런 부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어렵다 그런 분들은 그냥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월요일부터 큰 수익 보셨던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